직원들이 쉬는 주말에 죽고 싶다. 이곳 사람들은 살면서 3번 죽는다. 병에 걸려 1번 죽고, 죽어서 생체 해부를 당하며 2번 죽고, 난도질 당한 시신이 불에 태워져 3번 죽는다는 소록도의 한센인들. 주말만큼은 해부를 하지 않고 환자들끼리 장례를 치를 수 있었기에 주말에 죽는 것만이 이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단 600m, 눈을 뜨면 바다 건너 고향 땅이 뻔히 건너다 보이는 이곳. 전라남도 고흥의 끝자락,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렸던 섬 소록도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은 알약 하나리면 전염성을 잃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한 세기 전 의학의 무지와 사회적 편견은 이 병에 천형, 즉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멍해를 씌웠습니다. 1916년 일제는 한센인들을 사회에서 쓸어내듯 이 작은 섬으로 강제 격리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철조망을 치고 한쪽은 무독지대, 또 한쪽은 유독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에서 한센인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격리하고 제거해야 할 위험물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에 단 한 번 바람을 등지고 멀찍이 서서 눈물로 자식의 얼굴을 바라봐야만 했던 눈물의 길 숱한 장. 또 결혼을 하려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아야 했고,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낙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태시킨 아이는 포르말린 용액에 담궈 박제시켰죠. 당시 소록도는 병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혈육의 핏줄마저 뿌리채 끊어내는 비인간적인 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1945년 8월 15일 강복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 병원의 주도권을 잡으려던 일부 친일파 직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들은 자치권을 요구하던 환자들을 속여 한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과 대창으로 84명의 환자들을 무참히 도륙했습니다. 숨이 채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구덩이에 몰아넣고 송진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습니다. 며칠 동안 소록도 바다에는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건 발생 56년이 지나서야 땅속 유골이 발굴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이 핏빛 역사가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쪽 바다 아래 여전히 차가운 신음이 감도는 섬,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품은 잔혹한 땅. 섬 타는 남자의 이번 목적지는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는 곳이고요.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감금시켰던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을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이 써져 있네요.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병원이며 한센인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한센인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보행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크를 따라서 보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록도는 이 소록도 병원을 중심으로 이쪽은 환자들 공간, 이쪽은 직원들 공간으로 나눠서 환자들을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제 위치는 여기고, 이렇게 원래 병원이 있었던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걸어가 볼 이 숲길이 숫한장이라고 하는 곳이었대요. 이 숫한장의 예전 모습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를 구분하는 경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감염을 우려하여 환자 자녀들을 직원지대에 있는 보육소에서 생활하게 했으며, 병사지대의 부모와는 이 경계지역 도로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도로 양옆으로 갈라선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은 이곳을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숫한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정기 면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곳은 숫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직원지대, 오른쪽은 환자지대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낳았던 아이들은 이 직원지대에 있는 보육소로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숫한장에서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탄식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숫한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볼 수만 있지 만질 수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쪽 땅 끝에 있는 이 외딴 섬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생활을 했다는 게 참 무섭네요.
이 비극적인 숯한장 옆에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숯한장을 지나서 오면 이 애완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20일 전후 일본인 소장과 직원들이 물러난 상황에 84인의 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 소장의 자리를 노리던 일부 친일파 직원들이 고흥 치안대와 결탁해서 자치권을 요구하던 원생들, 환자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소록도의 한국인 직원들은 원장 자리와 주도권을 놓고 암투를 벌이기 시작했어. 일본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거나 청산하기보다 당장 누가 이 병원의 주도권을 잡을지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에 협력했던 그들에게 더 중요한 현안이었어. 그 결과 한센인들과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집단으로 몰려온 한센인들의 저항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들이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총칼로 무장하고 녹동 치안대를 불러 환자들과 대치했어. 수백 명의 환자들이 흥분하여 방위선을 뚫고 직원지대로 밀고 들어오자 총을 쐈고 7에서 8명이 총탄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어. 총소리에 한풀 꺾인 환자들에게 직원들은 다음날 중앙공원에서 좌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한센인들은 수락했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 다음날 직원 한 명이 약속 장소가 경계선에 있는 감시소로 변경되었다고 전달해 먼저 온 50여 명의 간부급 환자들이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직원들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했어. 그런데 이때 직원들이 고흥과 순천에서 무장한 치안대 수십 명을 불러들여 경계선으로 올라오는 환자들을 잡아오는 대로 건물 안에 가두고 아무 이유나 설명도 없이 마구 총으로 쐈어. 반항을 하면 대창과 칼로 난도질하고 뒤이어 약속 장소로 오던 환자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아나자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총살 리스트에 올려 사람들을 찾아내 총살했어. 그렇게 84명이 죽었어. 오순재 일파 직원들은 치료 본관 앞 언덕에 큰 웅덩이를 파서 죽은 자들의 시신과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신음하는 사람들까지 구덩이로 몰아넣은 뒤 일제강점기에 군용으로 채취해놓은 송진기름을 쏟아붓고 불을 질렀어. 그렇게 소록도에는 며칠 동안 송진기름과 시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해. 집단학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건은 오랫동안 시신들과 함께 묻혀 있었어. 그리고 사건 발생 56년이 지난 해 유골 발굴 작업을 통해 비로소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고 이듬해 2002년 8월 22일 그날 희생된 84인의 원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애완의 추모비가 세워졌어. 계속해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 보시죠. 사슴 모양 예술 작품이 있네요, 벽에. 그리고 과거 소록도에 감금되셨던 환자분들의 얼굴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소록도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사슴을 닮은 섬이라고 해요. 이 섬 모양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슴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벽화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은 현재 운영 중인 국립 소록도 병원이고요. 이 병동 내에는 절대 진입하지 마셔야 합니다. 네, 중앙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중앙공원이 나오고요. 이 중앙공원은 일본이 식민 통치를 과시하기 위해 1940년에 준공한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노역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성취하는 손으로 고통을 참아가면서 큰 바위를 옮기고 나무를 심느라 과로와 치료 부족으로 죽어나가는 환자도 있었고 일하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한센병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중앙공원은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벨기에 데미안 공적비입니다. 벨기에 데미안 공적비는 1967년부터 71년까지 5년 동안 열정적으로 소록도에서 헌신한 벨기에 국제 한센병 구호 단체인 데미안 재단의 공적을 기억하는 의미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데미안 재단은 현대식 장비와 시설을 갖춘 수술 병동을 증축했고 400여 회의 불구 환자를 교정하고 정형 수술을 하였으며 국립나병원 의무직 공무원 기술지도 등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록도에 대한 애정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드러났는데요. 소록도와의 협정을 마친 뒤 귀국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했던 수술기구와 소독기, 중환자실 침대, 수술대, 무용 등 거즈캔 등 각종 의료 장비를 기증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뒤로 바로 보이는 게 이춘상 6월 20일 의거 기념비입니다. 너는 환자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였으니 내 칼을 받아라 라고 써져 있네요. 1942년 6월 20일 소록도 갱생원에 수용된 한센인 이춘상이 식량과 약품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리던 환자들의 처지에 분노해 거사를 일으킨 사건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춘상은 소록도 원장이던 후호 마사스에를 수천 명의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했습니다. 그 의거가 일어난 현장이 바로 이 중앙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앙공원에 세워져 있는 이 비석은 세마 공적비라는 기념비입니다. 세마가 무엇일까요? 세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 3명, 마리안네 스테거, 마가렛 피사렉, 마리아 디트리치 라고 해서 세마마마라고 합니다. 특히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 간호학과를 졸업한 두 사람이 소록도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과 66년 처음에는 5년만 일할 생각으로 이 섬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록도에서 마주한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결국 사랑과 책임감으로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록도에서 봉사하며 환자들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진들이 방역복으로 중무장하던 시절에도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방역복 대신 가운을 입고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소독해줬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자신을 비롯한 건강인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을 없애고 문둥이와 살갗만 스쳐도 병이 옵는다 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센인들에게 큰할매 작은할매라고 불렸고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 빨간색 벽돌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록도 성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도 성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므로 출입 및 촬영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소록도에는 실제 주민들, 실제 한센병 환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관람을 진행해 주시고, 저렇게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 실제 여기 직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 옛날에 건물이 있었던 곳 같은데 지금은 허물어진 이런 터가 있습니다. 집터가. 이런 데 보면 화덕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물이 나오는 수로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벽돌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집이 대부분 벽돌로 지어졌고 자급자족해야 했던 소록도에서는 한센인들을 강제 동원해 벽돌을 생산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와 음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벽돌 수요가 늘어나자 불덩이 같은 가마를 식히지도 않고 작업을 계속해서 한센병 환자가 다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이 화덕부터 지금 있는 이 예수님 상에 있는 이 우물까지 전부 다 가마터였다고 합니다. 처음 소록도가 개방되고 나서부터 이 가마터에는 항상 계속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예수님 상과 저 동굴 안에는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이 음산한 기운을 눌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중앙공원을 한 바퀴 싹 돌고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중앙공원을 나오게 되면은 이 앞에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 보이는 감금실과 검시실인데요. 이곳에서 환자들을 감금하고 환자가 죽거나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시체를 해부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일본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빨간색 벽돌을 하고 있는 이 문을 들어가면 감금실이 펼쳐집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감금실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 혼자 가기 너무 무섭다. 이곳은 1935년 일제강점기
소록도 자해의원의 원장이었던 수호 마사스에 의해 건설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했던 장소입니다. 소록도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간으로 꼽히는 이곳은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혔는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15칸의 깜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 환자들이 중노동에 저항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한센인을 끌고 와서 고문하고 벌을 주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엽에는 부당한 박해와 처우에 한거한 환자들이 감금실에서 수없이 죽었으며 죽지 않더라도 신체적 불구가 되어 나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출감되는 날에는 강제로 단종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와, 이곳에서 환자들을 감금시켰나봐요. 정말 음산한 기운이 계속 느껴지네요. 천장도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감금실 문이고 이걸 열어서 밥을 주고 했나봐요. 여기가 마감 시간이라서 저밖에 없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감금실 내부 계속 보여드릴게요. 와, 벽에 무슨 액체들이랑 이런 게 잔뜩 묻어 있고요. 천장은 다 곰팡이가 들어서 뜯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소각장 같네요. 불이 나오는 곳 같고 벽이 다 그을려 타져 있습니다. 무서워. 여기 뭘 이렇게 태우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금실 이 뒤뜰인 것 같고 여기가 방금 저희가 왔던 감금실이고 여기 옆에도 다 감금실인 것 같아요. 단종대라는 시가 써져 있습니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던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일제하에 제4대 스호 원장 시절 그의 명을 거역한 벌로 감금실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가면서 단종 수술을 받은 화자의 시라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감금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감금실을 떠나기 전에 과거에 한센병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분들을 위해 잠깐 묵념의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 곳은 감금실 바로 옆에 있는 검시실입니다. 검시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검사한다는 곳인데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이 검시실은 한쪽은 영안실, 한쪽은 실험실, 해부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곳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검시실은 감금실보다 1년 앞선 1943년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검시대 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단종 수술, 낙태 수술,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환자들의 시신 해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록도 갱생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들은 이곳에서 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검시 절차를 거쳐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시가 끝난 시신만 화장터로 옮겨져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영안실인 것 같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시신을 운반하는 운반 물품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자가 써져 있네요. 여기서 시신을 두고 이 레버를 돌려서 피를 빼내는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이 설계가 이렇게 피가 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되게 작고 딱딱합니다. 이곳에서 환자들 시신을 마음대로 해부하고 임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신생아를 갈라내서 뺀 다음에 이 진열대에다가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서 진열해 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박물관처럼 개방하기 전에는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해부 표본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본인들의 만행입니다. 그리고 친일파 직원들의 만행입니다.
이곳이 영안실인 것 같네요. 이 도구들은 어떤 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노후돼서 굳이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인데도 저 감금실이랑 이 검시실은 춥네요. 네, 검시실에서 조금만 한 언덕만 올라오면 소록도 자료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살짝. 소록도 역사관입니다. 지난 시기 소록도에서 가난과 질병에 싸우며 모진 삶을 사셨던 분들의 삶을 추념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현재 건물은 일제강점하 소록도 갱생원 확장공사 시기인 1935년 환자의 자녀들을 따로 수용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1915년에 나병 환자 격리 수용시설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가 선정됐다. 거기에 자해의원이 설립됐다고 합니다. 이 자해의원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설치한 병원이에요. 이 4대 원장 수호 마사스의 이색 되면서 벽돌 공장도 돌아가고 감금실도 설치되고 정관 절제 수술을 전제로 부부 동거도 허용한 처음엔 100명을 수용하다가 나중에는 여기 써져 있는 걸 보면은 6,020명까지 수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소록도 자해의원의 설립을 한번 봅시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초기 조선에는 광주, 부산, 대구 등의 세 곳에 각각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사립 한센병 요양원이 있었으나 규모가 작아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이게 국가 위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섬이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격리되면서 기후가 온화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이 많으며 육지와 가까워 물자를 나르기 쉽다는 점을 들어 소록도를 격리시설 적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소록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다녔던 곳이 여기에요. 현위치. 이 선을 기준으로 제가 봤던 공간을 포함해서 이 왼쪽이 유독지대, 환자들이 생활하는 지대였고 이 오른쪽이 무독지대, 직원들이 생활하는 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아까 저희가 봤던 수탄장입니다. 여기는 사진들이 있네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벨기에의 데미안 재단의 의료 활동 모습이고 환자들이 이렇게 생활했던 곳, 계속해서 작업했던 곳, 고기 잡았던 곳, DDS 투약 장면이네요. 여기 환자들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들이 이렇게 약간 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탈출하려고 했던 모습도 이렇게 찍혀져 있네요. 이분도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어 계십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과거에 사용했던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울, 호롱, 작두, 항아리, 거울, 그라인더? 이 그라인더가 있는 이유는 벽돌 생산을 아주 주된 업무로 했다고 합니다. 이 벽돌들 보이시죠? 기왓장입니다. 이런 걸 하고 노동을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이런 그라인더도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 수호 원장, 아까 제가 말했던 4대 원장, 그 사람 동상을 세우려고 무리하게 환자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지 동상을 세웠다고 해요. 이 동상은 지금 철거가 됐는데 이 동상을 짓다가 환자들이 너무 많이 죽고 다치고 해서 이춘상이 화가 나서 쟤를 찔러 죽였답니다. 저 수호를. 하세기 야스온지 뭔지 하는 저 수호 쟤를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써져 있고, 여기는 감염되지 않은 원생 자녀들이 사용했던 이런 공부하는 책상과 독서대, 자료들, 원고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왔다 간 방명록이 있네요. 저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오늘 8월 펜이 안 나온다. 펜을 항상 갖고 다니는 센스. 일본 놈의 끝까지 원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몰라서 3년, 알아서 3년, 썩어서 3년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병이 찾아왔는지도 모른 채 흘러보낸 시간 3년, 병의 존재를 깨닫고 절망에 빠져 지낸 시간 3년, 그리고 모진 차가운 시선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3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세 문장 속에 우리가 감히 공감할 수조차 없는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 끝으로 격리됐던 이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만큼은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부모와 어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영혼이 이곳 소록도의 녹산초등학교와 성실중고등학교가 세워지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움을 이어나간 아이들이 훗날에는 간호사와 같은 사회인으로 성장했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이곳 소록도 밖을 나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소록도는 단지 비극과 눈물만이 가득한 슬픈 감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삶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낸 한센인들의 위대한 현장입니다. 섬 타는 남자의 소록도 여행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십시오.